60대 이후에는 걷기만 잘해도 병원 갈 일이 확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어디서 걷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걷는데 왜 무릎이 더 아플까요? 여행 갔다 와서 오히려 몸살이 납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같은 걷기 방식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사 많은 길, 자갈길, 왕복 코스, 중간에 쉴 곳 없는 동선은 걷는 순간에는 괜찮아 보여도 관절과 허리에 부담을 계속 쌓아둡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 관리이고 많이 걷기가 아니라 잘 걷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경사가 거의 없고 벤치와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으며 혼자서도 부부가 함께 걸어도 부담 없는 60대 이후에 정말 걷기 좋은 산책 여행지 베스트 10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어디서 걸어야 몸이 편해지는지 확실한 기준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과 여유를 동시에 지켜주는 걷기 코스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이후 걷기 여행지 선택 기준. 이제부터는 장소를 소개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고 계셔야 할 기준부터 짚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여행지를 고를 때 유명한 곳인가? 풍경이 좋은가? 를 먼저 보십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준 1. 경사는 운동 효과가 아니라 관절 부하입니다. 60대 이후의 무릎과 허리는 경사를 근육 운동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대신 연골과 인대가 대신 버텨줍니다. 특히 문제되는 길은 내려갈 때 무릎에 충격이 집중되는 경사, 겉보기엔 완만해 보여도 길게 이어지는 오르막. 그래서 좋은 걷기 여행지는 오르막이 없는 곳이 아니라 경사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준이 왕복 코스는 피하고 순환 동선을 선택하십시오. 60대 이후 걷기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이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이 더 힘든 경우. 왕복 코스는 갈 때는 괜찮아도 돌아올 때 피로가 누적되면서 걸음이 무너지고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반면에 순환형 산책로는 중간에 멈춰도 부담이 없고 체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걷기 여행지는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끝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준 3. 벤치와 화장실은 편의시설이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잠깐 앉을 수 있는 공간 하나가 몸을 살리기도 망치기도 합니다. 벤치가 없으면 무리하게 걷게 되고 화장실이 멀면 물 섭취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걷기 여행지는 벤치와 화장실 간격이 짧은 곳입니다. 이건 편의가 아니라 사고 예방입니다. 기준 4. 자갈길, 돌길은 무조건 제외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연이라서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60대 이후에는 정반대입니다. 불규칙한 지면은 발목 미세염좌, 균형 상실, 낙상 위험, 을 동시에 높입니다. 60대 이후 걷기는 자연보다 안정이 먼저입니다. 기준 5. 좋은 걷기 여행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걷고 나서 숨이 차지 않고 무릎이 욱신거리지 않으며 다음 날 다시 걸을 수 있다면 그 길은 잘 고른 길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BEST 10은 이 5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한 곳들입니다. 지금부터는 많이 걸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래 걸을 수 있는 곳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베스트 1, 2, 3. 1위 올림픽공원 서울 송파 60대 이후 걷기 여행지로 가장 먼저 추천드릴 곳은 올림픽공원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선택권입니다. 20분만 걸어도 되고 40분, 60분까지 내 컨디션에 맞게 자연스럽게 끊어 걸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사 거의 없음, 바닥 상태 일정, 벤치와 화장실 간격 짧음. 특히 무릎이 약한 분들에게 중요한 점은 돌아오는 길이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걷기 입문자 무릎 통증 경험자에게 1순위. 2위. 북서울 꿈의 숲, 강북. 두 번째는 북서울 꿈의 숲입니다. 이곳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편해지는 길입니다. 숲길과 데크길이 섞여 있어 충격 분산. 소음 적고 시야가 열려 있음. 혼자 걸어도 심리적 불안감이 적음. 특히 60대 이후에는 걷다가 문득 멈추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곳은 멈춰도 어색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혼자 걷기, 감정 회복형 산책의 최적. 3위. 서울대공원, 과천. 세 번째는 과천 서울대공원입니다. 이곳의 핵심은 순환형 평지 동선입니다. 왕복 부담 없음. 보폭이 자연스럽게 유지됨. 햇볕과 그늘의 균형이 좋음. 부부가 함께 걷기에 특히 좋습니다. 말을 하면서 걸어도 숨이 차지 않고 보폭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부부 걷기, 장시간 안정 보행에 적합. 베스트 1, 2, 3 공통 결론. 이 세 곳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걷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무리하게 걷지 않아도 되고, 중간에 멈춰도 부담 없고, 다음 날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베스트 4, 5, 6. 4위. 양재천. 네 번째는 양재천입니다. 이곳은 여행지라기보다 생활 속 걷기 루틴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경사 거의 없음. 보행로 폭이 넓어 보폭 유지 쉬움. 벤치, 화장실, 카페 접근성 우수. 특히 좋은 점은 20분만 걷고 돌아와도 실패가 아닌 구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이 가능한 길입니다. 매일 걷기, 관절 관리용 최적 코스. 5위. 무량기 수목원, 오산. 다섯 번째는 무량기 수목원입니다. 이곳의 핵심은 바닥입니다. 나무 데크 위주. 충격 흡수 탁월. 자연스럽게 걷는 속도가 느려짐.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속도를 줄이려 해도 잘 안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환경이 먼저 속도를 낮춰줍니다. 무릎 통증 경험자, 관절 보호 1순위. 6위. 미사리 경정공원, 하남. 여섯 번째는 미사리 경정공원입니다. 이곳은 숨이 차지 않는 유산소 걷기에 특화된 공간입니다. 강변 평지. 시야가 넓어 답답함 없음. 바람이 있어 체온 조절용이. 특히 오후 시간대에 걸으면 자연스럽게 보폭이 커지지 않고 리듬이 안정됩니다. 심폐 부담 없는 장거리 산책에 적합. 베스트 4, 5, 6 공통 포인트.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일상에서 자주 갈 수 있고 오늘은 조금만이 가능하며 걷고 나서 피로보다 개운함이 남습니다. 베스트 7, 8, 9, 10. 7위. 일산 호수공원. 일곱 번째는 일산 호수공원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길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완전한 원형 동선. 길 잃을 걱정 없음. 벤치 간격 짧음. 걷는 동안 여기서 돌아가야 하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신적 피로가 거의 없습니다. 걷기에만 집중하고 싶은 분께 추천. 8위. 송도 센트럴파크. 여덟 번째는 송도 센트럴파크입니다. 이곳은 도시형 평지 산책의 정점입니다. 바닥 상태 매우 안정적. 시야가 트여 있어 답답함 없음. 외국 공원 같은 개방감. 여행 온 느낌을 주면서도 몸에는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멀리 떠난 기분이 필요한 날. 9위. 남산 순환로. 완만 구간만. 아홉 번째는 남산 순환로입니다. 단, 등산 코스는 절대 아닙니다. 차량 통제된 순환 산책 구간만 선택. 경사 완만. 중간 이탈 지점 다수. 남산은 힘들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 구간은 산책과 등산의 경계선에 있는 길입니다. 서울 도심 속 숲길을 원하시는 분. 12. 하늘공원. 하부 구간 위주. 마지막은 하늘공원입니다. 상단 억새 구간은 제외하고 하부 평지 산책로만 추천드립니다. 바람이 잘 통함. 하늘이 열려 있어 답답함 없음. 짧은 구간 나눠 걷기 가능. 기분 전환에는 최고지만 절대 무리해서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짧고 상쾌한 산책용.
베스트 7, 8, 9, 10 공통 결론. 이 네 곳의 공통점은 기분은 여행, 몸은 안전입니다. 풍경은 바뀌지만 보행 조건은 안정적이고 언제든 멈출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걷기 여행.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핵심 원칙. 지금까지 서울 수도권 걷기 좋은 곳 10곳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원칙 1. 속도는 운동 효과가 아니라 위험 신호입니다. 60대 이후 걷기에서 숨이 찬다는 것은 운동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관절과 심폐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신호입니다. 말하면서 걸을 수 있는 속도, 숨이 차지 않는 리듬. 이것이 60대 이후 걷기의 기준입니다. 원칙 2. 목표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도 걷는 것입니다. 오늘 1시간 걷고 내일 쉬어야 한다면 그 걷기는 실패입니다. 좋은 걷기는 다음 날에도 무릎이 편하고 허리가 뻐근하지 않으며 다시 나가고 싶은 상태를 만듭니다. 60대 이후 걷기의 목표는 많이가 아니라 계속입니다. 원칙 3. 걷고 나서 피곤하면 장소를 바꾸십시오. 내가 체력이 떨어졌나?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아니라 길이 문제입니다. 경사, 바닥, 동선, 휴식 구조. 이 네 가지만 바꿔도 같은 거리라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클로징. 60대 이후의 걷기는 젊어지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소개한 10곳 중에서 딱 한 곳만 정해 보십시오. 여기가 내 길이다라고. 그 한 곳이 생기면 걷기가 부담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걷고 나서 몸이 편하고 마음이 차분해진다면 그 길은 이미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더 오래,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그 걷기를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